조야, 아빠가 말이 안 나와. 이상해. 왜 그럴까? 아직 192명이나.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이다. 지금 나는 처갓집인데 베네치아로 올라갈 때 그때 200명이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차 안에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조이야, 한마디 해줘. 구독자님에게.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와. 대박. 와, 이렇게 참 좋아요를 눌러주실지 몰랐어요. 빨리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올려서. 지금 터널 지나니까 어두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 티켓까지 했었죠. 그 티켓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베이스, 이코노미, 슈퍼 이코노미.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은 거는 싼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슈퍼 이코노미가 그냥 최고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자, 베이스하고 이코노미하고 차이가 거의 한 10유로에서 15유로 그 정도 나요. 그러면 거의 한 2만원 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코노미하고 슈퍼 이코노미도 한 15유로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베이스하고요 슈퍼 이코노미는 차이가 거의 30유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이코노미를 사는 게 가장 장땡이죠 사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슈퍼 이코노미를 샀을 때는 날짜 변경 안 되고요, 뭐 환불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사면 그걸 타거나 아니면 날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는 날짜 변경은 가능해요. 날짜 변경은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베이스 티켓은요 날짜 변경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해요. 언제 환불이 가능하냐면 기차가 떠나기 전에 환불 신청을 해야지만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환불 금액은 20%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환불 수수료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 트렌 이탈리아입니다. 베이스, 이코노미, 슈퍼 이코노미,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바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왔어요. 자, 이제 좌석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트렌 이탈리아입니다. 좌석 종류는, 자, 일단 2등석이 있어요. 뭐 2등석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스탠다드석은 그냥 일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석이 있는데 뭐 가죽 시트고 뭐 등받이 의자 뭐 백구도로 뒤로 제껴지고 웰컴 드링크 주고 신문 주고 뭐 앉아도 스탠다드인지 프리미엄인지 별 차이 안 나요. 저는 이때까지 이 스탠다드 써봤고 프리미엄 써봤는데 차이를 거의 못 느꼈어요. 이게 프리미엄인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석, 그냥 뭐 스탠다드석에 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등석이 있어요. 그 1등석 중에서도 뭐 비즈니스석이 있고 비즈니스 실렌지오가 있고 엑스큐티브라는 석이 있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 비즈니스석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1등석하고 2등석은 차이가 나요. 근데 뭐 여행까지 와서 굳이 뭐 1등석에 하시려나?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차이가 나는데 가격도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뭐 다 줘요. 뭐 줄 거 다 주고 웰컴 드링크 주고 뭐 간식 주고 뭐 그다음에 뭐 신문 주고 뭐 등받이 의자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석은 저는 앉아봤는데 익스큐티브석은 제가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좋은 석이 있다. 근데 뭐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석 앉는다 생각하는 게 좋겠죠. 뭐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탈리아는요 이게 완전 달라요. 이탈리아는 완전 다릅니다. 이탈리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그 아기가 좀 많이 울고 그래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탈리아는 완전히 달라요. 요금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우 코스트, 이코노미, 플렉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싼 게 로우 코스트, 그 다음에 이코노미, 그 다음에 플렉스예요. 완전히 좀 다른데 이게 조금 좀 재밌는 게 티켓 이름을 바꾸는데 1유로가 들어요. 그러니까 티켓에 그 이름을 명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름을 바꾸는 게 별로 사실 무의미해요. 그 표 검사를 할 때 그 이름을 검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혹시나
뭐 검사할 수도 있으니까 1유로 더 내고 이름을 바꾸는 거. 정석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뭔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적은 아직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 뭐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을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추가 비용이 50%가 듭니다. 그래서 50% 추가 비용을 더 내고 날짜 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불은 전혀 안 되고요. 자, 이코노미는요, 이름을 바꾸는데 전혀 돈을 내지 않아요. 날짜 시간을 바꾸는데 20%의 추가 비용을 내고요. 날짜와 시간을 바꾸는데 출발 3분 전까지 꼭 그걸 해야 됩니다. 로우 코스도 똑같습니다. 이 이코노미 티켓은 리펀이 가능해요. 만약에 기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3시간 안에 이탈로 표소에 가서 플렉스 티켓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바꿀 때는 또 20% 추가 비용을 내고, 그리고 플렉스 티켓을 살 수가 있는데, 그 플렉스 티켓이 만약에 원래 비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 티켓이 30유로고 플렉스 티켓이 60유로입니다. 그러면 30유로짜리가 있으니까 20%면 6유로죠. 그럼 30유로에서 6유로를 추가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60유로짜리를 살 거니까 60-36 하면 24죠. 24유로만 좀 더 내고 플렉스 티켓을 사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티켓을 놓쳐가지고 완전히 날아가 버리면 60%를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30유로 내고 60유로 냈으니까 90유로를 총 내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플렉스 티켓을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탈로가 기차를 놓쳤으면 혹시나 트렌 이탈리아 거로 탈 거니까 우리 거 타라,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플렉스 티켓은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티켓은 또 환불도 가능해요. 근데 20%의 공제액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80%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3분 전에 꼭 티켓을 환불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차를 놓쳐도 3시간 안에 다음 티켓으로 추가 비용 없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전화로 뭐 이렇게 뭐 날짜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화로 하는 게 이게 다 도둑놈들이에요. 1분에 30.5센트예요. 한 6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 600원이 나가요. 그럼 1분에 600원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 걸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상담은 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막 영어로 얘기하면 막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어쩔 때는 54.9센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700원에 그거를 1분 동안 가게 되는데 돈 엄청 나와요. 정말 비춥니다. 웬만하면 그 시간대에 좀 잘 타세요. 그리고 매표소에 가서 잘 이야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요. 자, 여러분들이 티켓이 트렌 이탈리아와 이탈리아가 스페셜 오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자, same day return offer. 그러니까 똑같은 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렌체에 있는데 베네치아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조금 표 가격이 싸져요. 그 다음에 위켄드 리턴 오퍼예요. 위켄드, 이건 뭐냐면 토요일에 만약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일요일에 옵니다. 그러니까 위켄드 리턴 오퍼라고 하면 그때 오퍼가 생기는 거예요. 패밀리 오퍼는 뭐냐면 뭐 만약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2명에 아이가 1명이 있다. 뭐 아이가 2명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15살 이하에 뭐 있는 아이들은 뭐 50% 세일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보고 알아보시면 적용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스페셜 오퍼가 있는데 2명이서 만약에 같이 가요? 그러면 1명 걸로 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플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셈의 오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2명에서 5명이 같이 한 번에 갑니다. 그럴 때는 30% 할인을 해주는 그런 티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트래블이 있어요. 자, 그룹이 몇 명이냐면, 자, 10명, 10명이 됐을 때, 뭐, 오퍼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30%가 적용이 되고, 프레차 같은 경우는, 프레차나 뭐, 그다음 AV, 뭐, 인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레조날레 티켓 같은 경우는 10%가 적용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들마다 또 나이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트 AV 오퍼가 있는데, 나이트 AV 오퍼는 그러니까 뭐 밤에 가는 AV 기차가 있는데 그게 좀 할인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빔비 그라티스. 이건 아이는 뭐 2살 children 아이는 뭐 공짜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15살 이하의 아이는
뭐 할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내가 이거 뭐 필요한데 나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제 카페에 제 글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상세하게 제가 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탈러로 좀 가볼게요. 자, 이탈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오퍼들이 있어요. 데이 리턴 티켓. 그러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 티켓이 싸지는 거고, 데이 리턴 티켓인데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그런 티켓이 있으면 그것도 할인이 되는 거고요. 이탈러 패밀리가 있는데 그것도 패밀리 똑같아요. 패밀리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아이는 할인해 주는 그 티켓이 있는 거고, 이탈러 시니어 이거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신다 그러면 또 할인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트래블. 이탈러는 그룹이 사람 엄청 많던데 보니까 몇 명이야? 30명 이상 됐을 때 뭐 할인해 줍니다. 그런 티켓이 있는 거예요. 자,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45% 할인을 해주네요. 데이 리턴이면. 그렇죠? 그런 티켓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알아보셨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콜센터는 진짜 정말 비추예요.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좌석은 그냥 싼 것도 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 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캐리어가 있어요. 캐리어를 어디다가 보관하는 게 좋냐?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요. 그 만약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와 의자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 의자 밑에 바로 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 그러면 위에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캐리어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넣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갈 때는 자전거 그거 묶는 거 같이 있죠. 길게 생긴 거.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걸 추천을 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기차역에 가면 그 기차역 자체 입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입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 막 물건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죠. 그리고 맞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차에서 뭘 놔두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캐리어를 기차에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찾을 수 있고 어떨 때 못 찾을까? 여러분들이 레조날레 기차를 타셨을 때는 그거 거의 못 찾아요. 왜냐하면 레조날레 기차는 코치 번호가 없습니다. 좌석 번호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콜센터 전화해서 이거 놔두고 왔는데, 아니면 어떤 역에 역무원이 있나? 아니면 매표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기차 번호도 알고 기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다 알지만 여러분 코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 자체도 레조날레는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못 찾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레차라는 이 고속열차에서 만약에 캐리어를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웬만하면 찾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코치 번호도 있고 좌석 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 위에 놔뒀다. 무슨 색깔이다. 그러면 역무원이 가서 그거를 찾습니다. 이해되셨죠? 안 놔두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레저널레 기차를 타셨을 때는 정말 긴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긴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아 죽겠어. 나 약속 지키려고 지금 새벽 3시에요. 대단하다 진짜. 좋아요가 이렇게 빨리 200개가 채워질지 몰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은 우리 좋아요 300개로 갑시다. 300개. 다음에는 또 뭐 에피소드들 뭐 이렇게 제가 투어 가이드로 일하면서 누가 뭐 물건 잃어버렸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렌트카도 얘기해야 되고 얘기할 게 많아요. 300개 채워주세요.